임진왜란의 끝. 1593년 7월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왜군은 전투는 승리했지만 많은 사상자가 나와 임진왜란을 마무리합니다. 그 후 조선은 제쳐두고 명나라와 왜군이 강화 협정을 하지만 결국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을 침략합니다. 1597년 7월, 즉 4년 후에 이순신이 없는 7천량 해전을 시작으로 정유재단이 시작됩니다. 휴전 기간 동안 선조가 한 일은 명나라를 들여와 왜군을 몰아낸 자신의 업적을 띄우는 일이었고, 이순신을 비롯한 수많은 조선의 관군과 의병들의 업적은 깎아내리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7천년 해전에서 원균이 왜군에게 전멸당해 조선의 수군은 바다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이 있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왜군들은 남의 바다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패인은 식량이 있는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라도를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곧바로 이순신이 없는 남쪽 바다에 너무나도 쉽게 상륙하여 남원에 집결합니다. 남원은 그 당시 전라도 중심 전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전라병사 이복남. 웅치전투에서 패한 군사들을 수습하여 안도군으로 후퇴했던 이복남. 다행히 황진 장군이 나타나 함께 안동원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유재란이 일어나고 남쪽 해안으로 왜군들이 상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광양으로 상륙하는 왜군을 상대하려고 대기하던 중 남원성에 있던 명나라 양원 장군으로부터 남원성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남원성이 뚫리면 호남이 위험한 상황이라 이복남은 곧바로 남원성으로 출발합니다. 남원성 전투. 남원성은 평지성이었습니다. 남원에는 교룡산성이라는 산성 요새가 있었습니다. 조선 장수들은 남원성보다는 교룡산성이 적들을 방어하기에 훨씬 수월하다고 보았지만 명나라 장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양원이었습니다. 정유재란이 시작되자 5천의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 본인은 직접 3천의 군사를 이끌고 남원성으로 향합니다. 나머지 2천은 진우충으로 하여금 진주성으로 향하게 합니다. 양원은 말을 타는 기병과 포병대에 특기를 가지고 있어서 산성인 교룡산성보다는 남원성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남원성 주변에 해자를 만들고 성을 보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12일 우키타 히데이에, 고니시 유키나가, 와키자카 야스하루 등의 왜군 5만 6천 명이 남원성 근처에 진을 친 후 남원성에 정찰병을 보냅니다. 이때 광양에서 올라온 이복남은 이미 포위된 남원성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잠시 후 이복남 장군은 왜군이 멀쩡히 있는 부대 사이로 나팔을 불고 북을 치면서 당당하게 남문으로 입성합니다. 너무 황당한 왜군은 공격하지 못하고 바라만 봅니다. 안전하게 입성한 이복남의 병력은 1000명이었습니다. 8월 13일 양원의 명군이 동, 서, 남문을 각각 1000명씩 나눠 막고 이복남의 1000명은 북문을 지킵니다. 동문에 왜군이 나타나자 이복남의 군사 중 조총을 잘 쏘는 병사가 적을 사살합니다. 잠시 후 왜군이 조총으로 공격해오자 비격 진천내로 격퇴합니다. 8월 14일 왜군은 본격적으로 공성전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명나라 양원은 진주성의 진우충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기병 1000명으로 성 밖에서 왜군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숨어있던 적에게 반격당하고 돌아옵니다. 8월 15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양원에게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남원성이 함락되는 순간 양원은 50명의 부하와 함께 성을 빠져나가고 후에 명나라 장군에게 패전의 책임으로 목을 잘렸다고 하니 양원이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아무튼 왜군들은 동쪽에 높은 누각을 설치하여 조총으로 공격해서 주의를 끈 후 서문과 남문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풀단으로 해자를 메우고 성벽을 기어올라 남원성 안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동문까지 점령한 왜군들은 이제 하나 남은 북문을 향합니다. 북문은 조선의 장수 이복남과 조선군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복남과 조선군, 민간인 그리고 남은 명나라 군대가
끝까지 저항했지만 전멸하고 맙니다. 이때 이복남은 남은 장수들과 화역 창고로 적을 유인해 폭발시켜 함께 자결합니다. 귀무덤. 왜군은 남원성을 점령하고 곧바로 전주성으로 갔는데 전주성을 지키고 있었던 명나라 진우충과 이천호 군사들은 이미 도망을 친 후였습니다. 호남의 중심 전주성을 무혈흡상한 왜군은 그때부터 임진왜란 때 정복하지 못한 호남에 대한 분풀이로 본격적인 악행을 시작합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만 해도 왜군들은 민간인들을 되도록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유재란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될 수 있는 한 많은 조선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닥치는 대로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얼굴에서 코를 베어갑니다. 코에 수를 세어 자신의 전공을 증명하려는 것이죠. 일본 교토에 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 바로 옆에 귀무덤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원래는 코무덤이 맞는데 일본인들도 코는 이미지상 너무 처먹해서 좀 덜 혐오스럽게 귀무덤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무덤에 조선인 13만 명의 코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그 무덤 위에 조선인의 귀를 누르기 위해 탑까지 쌓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인의 총. 현재 남원의 만인의 총은 원래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명연합군은 남원성 북문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였고 왜군이 전주로 간 후 이곳에 온 사람들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복남 장군의 1000명, 명나라군 3000명, 그리고 민간인 6000명, 총 10,000명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모두들 얼굴에서 코가 베어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북문 근처에 모두 하나로 합장하여 무덤을 만들고 이것을 만인의 총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기리는 충렬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일본인들은 만인의 총 재단을 파괴하고 제사도 금지시키며 그곳에 남원역까지 만듭니다. 현재 남원역이 아닌 옛 남원역 바로 앞에 만인의 총 유지라고 하며 만인의 총 원래의 자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방 후 남원역 근처의 묘역이 너무 화술하여 현재의 만인총 자리로 이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남원성 성벽 중 북서쪽 부분이 현재 남아있어 정유재란 당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실제 명나라를 정복하려 했던 전쟁이었고 정유재라는 임진왜란의 실패의 원인을 호남으로 보고 호남인들을 무참히 짓밟은 전쟁이었습니다. 정유재란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전투 중 하나인 남원성 전투. 10,000명의 희생자들의 영혼이 서린 만인의 총이 춘향이로 유명한 광활루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듯 합니다. 아들 세술등 목매달 아빠 TV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